내가 얼마를 썼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뼈를 갈아엎어도 이 일을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죄송스러운데 다이아몬드 가는데 박사학위 따는 거에 10분의 1도 어렵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한 10%의 노력으로 전 다이아몬드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배드민턴을 배우거든요. 치고 있는데 배드민턴이 다이아몬드 가는 것보다 10곡절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운동선수도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운동선수 계시면 그분들을 후원하시면 그분들은 파운더 스크램의 코스까지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건 팁이거든요.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일하면 정말 부자가 될까요? 저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어떤 후원하시는 분 집에 갔는데 집에 이렇게 가온으로요 금년 성실이라고 적혀있는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집에 가온이 금년 성실이 아니라 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항상 성실해라 금년해라 성실의 표면이 저예요. 늦잠 한번 잔 적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지각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금년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제 인생이 행복했냐면 36까지는 안 행복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매 순간 불행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저한테 오는 아메이가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저한테 어쩌면 마지막 선물 같은 일이었었어요. 변호사도 그 의사도 의사원도 다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만두면 딱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아이들 몸값을 키우려고 했던 거구나. 그 말은 노동 가치만 내가 알고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의 시간당 노동 가치만 올려서 돈을 버는 일을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애를 잡았겠죠. 열정적이었다 엄마니까. 근데 아메이 덕분에 여기 애들 두 녀석 있지만 학원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애들 친구들 학원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워했었어요. 그나마 다녔던 학원이 피아노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도 가기 싫어할 때도 있었는데 그 피아노 학원도 가기 싫을 적이 있었지, 그치? 근데 공부하러 가는 학원 왜 가기 싫었겠어요? 아예 안 보냈어요. 저는 학원비를 모아서 유학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팬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평생 안정적인가요? 여기 나오는 회사 절실하고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회사에서 저를 여행을 안 보내줬어요. 그 저희 신랑의 와이프로서, 그쵸? 혼자 가더라고요. 호주도 혼자 가고 그 상 받아가 저희 신랑이 제가 아메이에 36 시작했을 때 38될 때 이제 큐 다이아몬드로 막 이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신랑한테 회사가 선물을 준 거예요. 제일 우수 사원이고 건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킬리만자로 누구나 다 가고 싶고 운동하는 사람 산악인들 다 가고 싶어요. 킬리만자로에 회사 전 사원 중에 3명을 뽑는데 거기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 안 간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꿈인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 봐야겠었거든요. 아메 사업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애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애들 봐주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을 로망일 수 있는 킬리만자로를 포기하고 이제 애들을 본 거예요. 그런 뒷가집으로 통해서 저희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내 돈 주고 가면 되는 곳인데 그때는 굉장히 큰 뒷가집을 한 거라 생각했어요. 중간에 저희 신랑이 일본으로 주재원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에 사표 쓰더라고요. 일본을 못 가겠다. 이유가 뭐냐면 애들 봐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신랑한테 안 돼. 나 바빠. 근데 제가 얼마 벌었냐면 3천만 원 버는데 3천만 원 쓰고 돌아다니게였어요. 말이 돼요? 근데 저희 신랑이요 저를 믿고 사직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주재원을 안 나가게 하고 이제 벨기에로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나가래요. 그래서 저 신랑이 또 사표를 쓰는 거죠. 자기 이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알았다면 이제 어디 나가라기만 사표를 쓰는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금 누가 딴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아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일에 같이 나니까 그때 저희 신랑이 애들을 봐주고 집안 살림을 좀 살아줬기 때문에 제가 수업 다이몬드를 5년 반 만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신랑의 백가집을 보면서 당신 이거 좀 해줘. 그러면 당신 설거지 좀 해줘. 당신 청소 좀 해줘. 당신 애들 좀 봐줘. 그러면 있잖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해볼게.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신랑도 우리 원영이 잘하고 있니? 이러고 있고 우리 애들도 엄마만 보고 있고 아시죠? 아까 얘기했죠. 집에 가면 사업자 파트너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요. 저를 스폰서라고 부르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저희 신랑도 저를 스폰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의 멘토라고 얘기하니까 멘토와 멘티가 같은 집에 사니까 멘토가 되게 불편한 거죠. 제가. 그래서 마음껏 늘어지게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늘어지게 자지도 못하고 약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정돈되어지고 아내를 좀 더 잘 매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완전 난리죠. 저희 신랑이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도 요새 계속 늦게 와요. 이유가 뭐냐면 퇴직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년퇴직도 아닌데 중간에 잘리시는 분이 많아서 어떻게 20년 동안 같이 직원 생활했던 사람을 내보내는데 같이 회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흘 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할 때 행복했을까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퇴직할 때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퇴직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메사업은 어때요? 아메사 10년 하고 5년 하고 3년 하고 하다가 그만두다 쳐도 다 건강만 챙겨서 나가지 않나요? 안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요 자신만의 소득원을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업은 돈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나요?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맞아요. 편의점, 식당, 카페 돈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카페가 왜 있어요? 식당이 왜 있어요? 편의점이 왜 있어요? 뭐 하려고 있어요? 혹시 자영 봉사하려고 있나요? 그거 아니죠. 팔려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팔아서 이윤을 챙기려고. 뭘 팔아서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많게는 수십억씩 들여서 뭘 차려요. 뭘 팔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암에 오래 좀 오래 하신 분들 매출 꽤 많으실 건데 그분들 뭘 차리셨나요? 직원을 고용했거나 재고를 부담했거나 뭘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판권은 줬지만 팔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뭘 차리지 않아도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정말 너무 놀라울 일인 거죠.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요새 먹방 듣는 그 찌양 이런 찌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이해하셨어요? 내가 많이 먹는다고 누가 나한테 돈 줄 줄 알았나요? 저 그럴 줄 알았으면 20년 전에 우리 신랑 보고 시켰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진짜 많이 먹거든요. 냉개를 제가 집에서 만들어주면 혼자서 8인분을 가뿐히 먹어요. 나중에 제가 등을 치면 그래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랬던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배부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암을 사고 통해서. 그런데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신랑 먹방 시켰을 거예요. 먹방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허들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광고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까? 정말? 여러분 이 여자분이 나와서 좋다고 이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죠? 그럼 뭐더라? 전지현님 나봤죠? 제가 너무 다른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아니 배우들은 안 됐나 봐요. 이번에 마돈나 보셨어요? 69세죠. 제가 저분은 어떤 일이실까 내가 69세인데 내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그 다리에 있는 근육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뭐 날씬하고 얼굴이 뭐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이 다리를 이렇게 딱 디디는데 그 다리에 그 대퇴사두근이 탁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방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추천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성실하게 하고 정말 오죽하게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성공할 만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타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이 속에서 배웠고 나눔을 배우는 거 그걸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간답다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다가 아니었던 거죠. 이 속에서 적어도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만이 어쩌면 아내 비즈니스가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유지했고요. 진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전에는 부모님 세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남자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이 먹고 살만한 돈을 줬거든요. 회사 월급이. 하지만 지금은요. 한 명이 벌어서 4인 가족이 먹고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아메사업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잘렸어. 근데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고 저도 그때 미국에 포닥 합격을 해가지고요. 나라에서 지원한 돈 받고 하면 얼마 주는 줄 아세요? 8만 불 준다 했어요. 보통 포닥으로 나가면 4만 불에서 5만 불 받거든요. 그런데 제 실험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추가로 2만 불 더 받으니까 8만 불을 받았어요. 8만 불이면 환율 계산하면 1억이었어요. 19년 전에 1억을 포기하고 6천 얼마를 버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6천 얼마를 버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죄송하게 이 돈의 성격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 정말 돈의 성격이 이해가 됐어요. 돈이 10원이, 100원이, 1000원이, 만원이, 10만원이,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의 성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10만원 벌 때, 100만원 벌 때, 1000만원 벌 때 보통 사람들이 1000만원 연봉 보는 사람하고 달랐죠. 저희 신랑도 많이 벌어요. 연봉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랬냐면 그 사람과 제가 연봉이 똑같아졌을 때도요. 저희 신랑은요. 저를 완전 섬겼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는 노동소득이고 저는 건물에서 나오는 자산소득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저를 섬기듯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남자들은 종속관계가 있구나. 여자들은 약간 획적이잖아요. 내 상사여도 뭐 여자잖아.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직급이 높으면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한테 너무 섬겨주니까 가끔씩 너무 불편하고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리고 아무리 친구고 제가 2달 말이긴 빠르지만 그래도 밥은 자기가 더 많이 먹었을 건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요 어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 하나의 직장 가지고 그냥 생존, 자기 혼자서 생존할 수 있지만 더불어 생존하기 게 쉽지 않아요. 30년 후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준비해서 내일을 살아가자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반품 좀 해줘 라고 말하자 AI 대표가 예약도 한국까지 끝냈다. 저희 혹시 요새 파워포인트 잘 쓰세요? 파워포인트를 막 써서 우리 신랑한테 어떤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막 시켰는데 저 신랑이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미나하고 챗GPT한테 질문을 막 하고 내가 쓰고 싶은 종이에다가 요 모양으로 해달라고 막 찍어서 막 보내니까 바로 만들어주더라고요. 파워포인트를 쓰지도 않았어요, 얘가. 파워포인트 PPT가 오류가 나서 작동을 안 한다면서 자기 스스로가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파일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붙였다가 올렸다가 뒤집었다가 넣었다가 뭐 글자 조정했다가 그림 이런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시대가 끝났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저희 신랑도 부하 직원이 있는 이유는 그 부하 직원이 그 포토샵 작업이라든가 파워포인트를 잘한대요. 귀신처럼 하는데 손이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도대체 제가 뭐 하는지 모르는 만큼 빨리 움직인대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저는 주변에 뭐라도 팔아보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이분이 창업 전에 자기 검증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김나은 대표예요. 김나은 대표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많이 와닿았던 게 뭐라도 팔아보라잖아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안에서 얘기하면 난 못 팔아 이래요.
판권을 공짜로 주는 일도 없고요. 뭔가 팔 수 있는 권한을 잘 안 줘요, 원래. 뭔가를 팔려면요,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남다른 퀄리티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남다른 그 정말 기술이 있어야 돼요. 뭘 팔려면. 아니면 가게를 차려서 누군가를 모으거나,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올 거예요? 내가 뭘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 곳으로 오게 해야 될 건데, 어디로 오게 할 거예요, 그거를? 온라인에? 여러분, 그러면 접속자 입장도 안 돼요. 온라인에 팔려면요, 온라인에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쿠팡에다 뭐 팔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하나로마트에다 뭐 팔고 싶으면 하나로마트에도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수수료가 50% 넘어가는 거 아세요? 제가 좀 이따 여유를 보여드릴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대예요. 내가 커피 한 잔 팔려고 하는데 커피숍을 차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치약 전달하고, 치약 팔고, 샤브 팔고, 공기청정기, 냄비, 뭐, 다 이 많은 제품을 할 때 혹시 가게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월세 내면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사게 하는 있었나요, 그런 거? 내가 쓴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주어진 판권이 그냥 허드렛으로 보이시나요? 그거 덕분에 저도 두아의 유학을 보내줬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50대 중반에 내 인생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36에 운동 못했어요. 제가 테니스를 대학교 1학년 때 테니스를 쳤는데 점점 바빠지면서 테니스를 칠 시간조차 없어서 36 됐을 때 그립을 잡는 방법까지 까먹었어요. 운동은 저한테 사치였어요. 왜냐하면 아이 두 녀석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죠. 논문도 써야죠. 강의도 해야죠. 운동은 정말 저한테 사치였어요. 실험실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갈아엎어서 살았던 그 시간을 아메이에 넘긴 거죠. 아메이에 넘겨서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 거예요, 성공을. 잘 몰랐어요, 아메이의 가치를.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돈이 만들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니까 이 돈이 주는가 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내가 일을 하지 못할 때 저는 파트너 그룹이요 거의 대부분이 대구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진주, 대구, 창원 이쪽에 있거든요. 없어요, 서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시겠지만 대구가 셧다운 돼가지고 대구로도 못 가고 대구 사람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대구에 못 갔어요. 그런데 매출이 느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온 네트워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자산가치였구나.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치약을 팔았지만 그 치약으로 그 다음 달에도 쓰고 그 다음 달에도 쓰고 하지 않잖아요. 한번 판 치약이 계속 있나요? 사라지죠. 또 사야 되죠. 또 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제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팬들처럼 보이나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연결자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릴게요. 고독한 노년. 저는 70대 이상 1인 가구가 전 연령層에서 최다래요.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은 분들 계세요? 그러더라. 나이가 들면요. 나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 있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얘기할 사람이 많고 함께 주위 사람이 많다라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저번에 한번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 얘기했더니 챗GPT 있잖아요. 저는 사실 화상 채팅하는 줄 알았어요. 화상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챗GPT하고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30분 정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더 탔는데 그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어때요? 경제 추측도 그냥 집에서 쉰다. 1년 사이 실업자 30% 늘었다. 이렇게 나와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있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와서 요 구절만 이해하고 가셔도 성공이라 생각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미래 소비자는 더 좋고 싼 제품을 찾아내기 위해 인터넷 정보력을 활용하는 현대 소비자보다 조금 더 똑똑해진 소비자가 아니다. 미래 소비자는 여론을 만들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고 신생 브랜드를 단숨에 명품
반열에 올리기도 한다. 기업의 제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더 이상 미래의 마케팅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른 소비를 지향한다. 여기 있죠. 옛날에는 대마볼사 이러면서 그리고 마크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신랑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신랑 이름과 그때 이사님 이름이 똑같았어요. 저희 신랑이 과장 때. 그래가지고 이사님한테 갈 메일이 우리 신랑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주식 사라 메일도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뭘 얼마를 주면 무슨 뭐 회사 그걸 뽑아주겠다라는 것도 보고요. 거기다가 뭐가 왔냐면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LG 경제 연구소에서 최신 보고한 자료가 저희 신랑한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저희 신랑이 되게 난감해가지고 안 열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열어본 거죠. 열어봐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집에 갖고 왔어요. 돌리지를 말고 다시 손자 봐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거기에 앞으로는 이렇게 LG가 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 20년 전에 20년 뒤에는 먹히지 않는다. 그때는 뭐가 먹히냐면 마이크로 아주 우리처럼 점조직처럼 이렇게 점으로 연결시켜지는 그래서 점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케이프 법칙이라든가 이 아메이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완전 어쩜 그것 덕분에 제가 수업 다닐 때 빨리 했는지 몰라요. 그걸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배워주고 얘기하고 하면서 공유하고 앞으로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아메리카 알아듣고 했어요. 그 생각보다 빨리 안 오는 거죠. 그게 10년, 20년이 빨리 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벌써 20년 지났어요. 생각보다 시간은 안 온 듯해 보이나 시간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아메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 아메이가 그대로 제조 쪽에 영향을 줘서 물건을 바꿔놓기도 하고 품질 해주기도 우리 그 제일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해서 씹어쓰기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왜?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힘이 있냐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힘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요 내가 벼룩 아시죠? 벼룩한테 이렇게 천정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못 뛰잖아요. 나중에 그 천정을 없애도 그만큼밖에 안 뛴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지 몰랐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집단 지성과 집단 파워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 보이세요? 이 빨간색이 잘 안 보이실 건데 빨간색이랑 이런 하얀색이 같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주식시장하고요 일자리가 같이 움직였어요. 주식이 증가하면 주식 같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같이 올라가고 근데 놀랍지 않나요? 어느 선부터는요 주식은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올 연말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는 챗GPT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 아마 우리의 삶을 판을 바꿔버릴 거라는 거죠. 보실래요? 이거 한국 경제에 나온 거거든요. 저렇게 흔히 신소를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 방식이 아닌 저렇게 하면요 뭐가 사라질 걸 아세요? 저렇게 제어 능력이 탁월하고 저렇게 컨트롤이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대신되어지지 않을까요? 나이가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안절 쓰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막 붓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가 올 걸려나 그러시지 않나요? 그런데 얘는 그런 말도 안 해. 일 시켜도 아이고 어깨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 있죠. 제 아시는 분들은 노후주가 끝나신 분들 보니까 병원까지 더 바쁘시더라고요.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뭐하러 다니시고 병원까지 다니시니까 하루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병원 투어하신다. 이런 로보톤들이 나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니까 참 새삼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라이프 스타일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말이 나와요. 자신의 일을 타인의 삶을 풍요했다는 기회를 여기는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자신이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아 실현을 위한 창조의 자고로 생각하는지 생계를 위한 고역으로 생각하는지 일이. 근데 일이 생계를 위한 수단을 못 벗어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러면 고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를 벗어나야 자아 실현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든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3%야. 내가 10만 PB를 못하고 내가 암의 빚을 통해서 6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자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까요? 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나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도 하면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쵸?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나의 가치를 실현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치열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들에게 이 일은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양심이라는 곳에서 말이 힘이 실리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있죠. 좀 빨리 성공하세요. 아멘은 오래 할수록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오래 해야만 되는 일은 오래 해서 성공해야 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1년 만에 할 수 있고요. 2년 만에도 할 수 있고요. 3년 만에도 할 수 있고요.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가치를 만들어 보세요. 저도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원동력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냥 성실하니까 미팅장 가고 성실하니까 파트너들이 만나달라면 만나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전 꿈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엄청 큰 욕구를 갖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엄마가 자켓에 400만 원, 500만 원 자켓을 사 입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10만 원짜리 자켓을 사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많이 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효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부자였어요. 부자가 돈 주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한테 주는 보상이나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 열심히 한 돈 가지고 열심히 돈을 쓰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저는 이코노미를 타도 엄마는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은 거죠. 저는 좀 안 좋으시더라도 엄마한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병원에 가면 저는 만약 3인실, 4인실에 있더라도 엄마한테는 1인실에 묵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꿈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어요. 한 해 부모님 세 분이 병원에 입원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더 부담이 되는 그 전에 병원에 세 분이 입원해 계실 때 병원비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실한 얼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돈이라고 하는 건 만약이 없을 때는 돈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만약이 딱 생기니까 돈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 정말 저도 타인을 위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저도 자아실현하고 싶고 저도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이런 기회가 잘 있나요? 저한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어요. 저한테 주어진 유일한 기회. 공부해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돼서 이거는요 나만을 위한 기회였지 남을 위한 기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언니를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우리 내 친구들을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회사를 차려도 내 주위 사람들을 직원을 쓸 기회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사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아메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혹시 서울 분을 아시던데 성수동에 사시는 혹시 배드 파머스 아세요? 서울 분 아니세요? 관심 없으시구나. 이거 배드 파머스라 해가지고요. 나쁜 놈들 이분이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하거든요. 왜 핫하냐면 이분이 왜 창립 철학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쁜 것만 먹고 자란 나쁜 농부가 자기 너무 나쁜 걸 먹고 자란 거죠. 나쁜 농부가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창립 철학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무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름이 뭐냐면 그 샐러드 바가 미안하다 내 몸아 살들어 잘 거라 늙지 않아 뭐 이런 이름이 그래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여러분 있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설마 난GMO 종자로 해서 이분이 유기농으로 재배를 엄청 해가지고 산소비가 안 내리는 곳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하는 당연한 농축해가지고 만들어내고 할까요? 혹시 땅을 관리할까요? 종자를 관리할까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수시 관리를 할까요? 종자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종자 관리한다는 그걸 보고요 가슴이 뛰었던 사람이에요. 종자를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종자를 심는 동안 킵하면 이 종자가 발화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종자를 매번 심어요. 심어서 싹을 틔워서 제 우양종자를 또 다시 취해서 다시 번호를 먹여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100년 가까이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혹시? 그게 안 보이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더블에서 가지고 비싸다는 거야. 이 스무디볼 하나를 만원 맛이 하는 걸 싸다 하고 먹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지 폰 나잖아 이러면서 더블에스 몇천 원도 안 하는 그 더블에스 가지고 비싸잖아 하고 안 먹는 거 말도 안 돼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안에 뉴트럴 제품이 뭔지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최초로 34년도에 만들어진 거는 비타6인가? 그럴 거야 아마. 비타민 6가지 넣고 미네랄 넣어 식물 예절 영양소 근데 미네랄 안 넣고 식물 예절 영양소 만들었는데 34년도가 나왔어요. 그 10년, 12년 뒤에 더블X의 그 원조가 되는 더블X 22 나온 거죠. 2X가 나온 거죠. 왜냐면 $20 가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이었던 거죠. 그만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싸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기술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품종이 개발되면서 좀 더 우리가 또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기에 열광할 게 아니라 아메이에 열광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더바디 아시죠? 더바디는 이미 벌써 엄청 오래됐죠. 지금 한 인수 딴 데로 넘어가가지고 로레알인가 어디로 넘어가서 이렇게 처음에 그 취지를 잃었는데 그 더바디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그런 여러 가지 철학을 건데 아메를 모르는구나.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아닌데 최초가 아니고 아메가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메가 광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광고한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광고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하고 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메의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 일을 너무너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알 일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진짜. 왜 열심히 하냐면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다이아몬드 워크숍 갔을 때 제 시계가 맞죠? 지금 30분 맞죠? 네. 제가 다이아몬드 워크숍에 갔을 때 미국에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그 과학자 되신 분이 그 박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딱 한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과대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이상의 과대광고처럼 실험을 하고 있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설프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과학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중공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유통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가 비교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가치의 눈이 없는 거라서 생각해요. 몰라요. 공부했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대단한 제품이에요. 가슴이 뛸만한 제품인데 밖에 있는 지나가는 아줌마들은요 그냥 원오브 내민 거죠. 많은 제품 중에 그냥 하나야 그냥.
지들끼리 좋다고 하는 제품인 거죠. 지들끼리 좋아하는 제품을 먹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제가 제일 건강해요. 그러면 이 제품이 그런 제품은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20살 때 임파선할 암을 알아서 중년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가면 한 살 한 살 들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 혹시 인바디 다 찍으시죠? 인바디 점수 85점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인바디 점수 85점. 아무도 없으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제가 인바디 점수가 원래 83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랑 저랑요 뭘 했냐면요 프로틴을 50ml짜리 그 물통에다가 프로틴을 한 스푼 타고 아미노를 한 스푼 타고 머슬파워 부스를 2개를 타서 저녁에 운동하고요 45분을 지켜서 6개월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인바디 점수가 85점을 찍은 거죠. 저만 찍은 게 아니라 이병성 리더 저희 신랑과 같이 그러니까 제 나이에 지금까지 인바디 점수 85점을 찍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이 만점이어서 더 이상이 되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돼지의 체지방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기 돼지보다 더 많은 체지방을 가진 한 4%인 거죠. 돼지 체지방이 16%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들 26% 넘어가시면 있죠. 돼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면 딴 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은 나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가서 오늘은 사업생활 하게 만들려고 이걸 갖고 왔어요. 몇 장을 사업생활 위주로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왜요? 여러분 있죠? 이 유통에 있는 이 돈을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 70%가 들어가요. 70%가. 그 70%가 들어간 이 유통 마진을요, 보실래요? 이만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지 아세요? 대형 할인을 지내면서 유통을 우리가 할게 유통 마진에 있는 돈을 우리가 갖고 광고비를 좀 적게 들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30% DC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많이 나갈 줄 알았어요? 50%씩? 이렇게 많이 나갈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 갔을까요? 그랬더니 요즘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똑똑해요. 그랬더니 똑똑한 소비자들이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가 37개가 저번 달에 문을 닫았고 이번에도 추가로 더 닫는다더라고요. 폐업인 거죠. 파업된 거죠. 1,000원씩 들여가지고 소비자를 모으려고 했더니 1,000원씩 2,000원씩 들여서 소비자를 모으려고 울산에도 짓고 울산에도 6개 7개 짓고 대구에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1,000원 들이지 않아도 나는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온라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아쉬운 해야 되는 거예요? 치약 쓰는 거 바꿔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소비를 소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렵나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쓰기 위해서 평생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요, 누군가가 써주는 치약 때문에 평생 돈이 들어와요. 왜 후자가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전 후자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볼 거가 중요한 남이 제가 이 정도가 박사는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없는 거지 뭐. 제가 박사는 뭐예요? 백화점 갔는데 엄마하고 저하고 언니하고 제가 교생시즌 나간다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현대백화점. 생각해서 옷을 사러 갔어요. 엄마가 교생시즌 나가니까 이쁜 정장을 한번 사주겠다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딱 갔는데 버버리 매장을 엄마가 저를 이제 첫 1층에 버버리 매장이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우리 원영이한테 뭘 입히면 이쁠까 막 보니까 점원이요. 저는 쳐다도 안 보고 계속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언니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그때 이미 엄마가 이쁜 옷을 많이 입혀가지고 정말 공주처럼 이쁘게 해가지고 둘이서 엄마도 공주, 언니도 공주 들어가고 저는 청바지가 8개 있는 사람이었어요. 청바지 8개, 흰티가 10개, 그냥 가운을 입으니까 흰티에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랜드로버 신발은요, 가위로 오리지 않으면 안 찢어졌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랜드로버 그 워커 같은 거 하나 신고 들어갔더니 저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옷은 내 옷을 사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옷을 이렇게 만져도 아무도 나한테 안 오고 계속 우리 언니하고 우리 오빠들하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 나갈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다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구나. 여러분
아무도 나를 근사하고 멋지게 안 봐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만족스럽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참 내가 내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끼는 이 만족감이 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 어디 갈 때 옛날에는요 정말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요새는요 트리조스 가방 있잖아요. 색깔별로 갖고 있으면 왜냐면 너무 편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고 저처럼 가방 정리하는 사람들은 집어넣어 탁탁 하면 되고 빨면 되고 뭐 가방에 전 정말 많이 붙이거든요. 샤넬 가방이 웬말이에요. 있으면 뭐예요. 제 첫 차가 마티즈거든요. 마티즈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샤넬 가방을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신랑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전벨트 매라 가방에. 아니 그 차는 안전벨트 매고 다니라고 웃으면서 왜냐면 제가 브레이크를 탁 잡으면 가방이 확 떨어지니까. 가방이에요. 어디 처박혀있는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 소비자들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파트너들한테 전화 와서 제 조카가 사고 나니까 이모 궁금한 게 있어. 이러면서 하루에 10번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럴 때 더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깨닫게 해준 일이었어요. 아메리카. 잘 보이시죠? 어디 가서 사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진짜 하나로밖에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있죠. 커피 팔려고 컵수 차리지 마세요. 컵수 차리는 이유는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짜장면 중국집 차리는 이유는 팔려고 중국집 차린 거예요. 옷가게 차린 이유는 옷을 팔려고 차린 거예요. 내가 치약 칫솔을 하기 위해서 세계분 마트를 차린 이유는 누군가에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어디서 파는지 알아야 되니까 공간을 확보한 거죠. 그 공간을 인터넷으로 넣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한테 수수료 주지 않고 배달의 민족한테 수수료 주지 않고 실컷 내가 짜장면 만들어서 팔았는데 배달의 민족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안 온다면 억울할 일이 아닌가요? 거기다가 소비자들한테 내가 배달해줄게 다음부터 나한테 직접 연락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배달의 민족 이신제에 걸려가지고 잘라버려요.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난 진짜 난 왜 안 하세요 열심히? 하긴 한다 하지만 열심히 저도 제 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눈높이가 있잖아요. 제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만 두고 봐요. 반만 봐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잘 못했으니까 처음에 2년 가까이는. 여러분도 오래 하신 분 계시고 지금 다시 시작하신 분 계실 건데 오래 하고 짧게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다, 정말 잘해야지 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런던까지 얼마 남았죠? 2년하고 한 달 정도 남았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2년간 혼자 다니다가 1년 반 더 해가지고 3년 반 만에 다이몬드를 갔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스폰서님이 된다니까 믿고 그냥 계속 했어요. 제가 가장 파트너 만나고 가장 발이 짧은 2월달에 세레그가 나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놓잖아요. 지금 남들이 놀러가고 쉴 때 6월달, 7월달, 8월달 지금 7월, 8월 남았죠? 그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요 내년 2월달에 세레그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더불어 갈지 다이몬드로 갈지 수업을 갈지 알게 뭐예요. 누가 가지 말래요? 가면 될 거고 함께 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멘은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이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보고 대형들 나보고 SNS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구나. 나보고 쿠폰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구나. 나보고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존은요 정말 팔고 싶은 사람이 다 모여 있겠죠. 하지만 아메는요 가슴 아프게 팔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왜? 아메이가 아무 제품이나 올리지 않거든요. 팔고 싶다 해도요 2년 3년 기다려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요. 자, 아시는 분이 장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100년 하셨어요. 그래서 일품청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인데 아메 못 들어와요. 왠 줄 아세요? 아메에서
되게 유명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암에서 하라는 여러 가지 일습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못 맞춰주니까 못해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다더라고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장을요, 편의점에 올리려고 하니까 수수료를 편의점에서 얼마나 달라는지 맞춰보세요. 제가 직접, 저 사장님한테 직접 드릴게요. 89%를 달라요. 90%를 달라 이거죠. 90%를 편의점 달라고 내가 치우라고 해서 말하더니 전국에 다 있잖아요. 체인이. 전국에 봐요. 편의점 전국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편의점 픽이 들어가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0.02%만 남겨도 개수를 계산하거든요. 대박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 제품 질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생산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그 결정하는데도요. 그 뭐지 주주총회에서 난리가 났대. 그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수익 단가가 제일 높아요. 그때 보셨잖아요 신문에서. 저는 제가 직접 봤어요 신문에서. 화장품을 우리나라 들어오는 크림엑스하고요. 그 제가 아직 기억나요. 데이크림, 나이크림 해가지고 예전에 그 에스로드에서 나온 크림 있었어요. 100만 원짜리. 빵 화장품 샀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익 단가가 제일 비싼 게 우리 크림엑스였어요. 21만 원이더라고요. 수익 단가가. 저는 그때 완전 감동받았는데요. 갈색병 얼마더라? 7,000원인가? 수익 단가 보고 신문에 수익 단가가 나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같이 막 나눠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제품은 안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소비자의 주권이 넘어왔으니까 지금같이 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아메 사업이란 아메 회사와 해온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요. 매출의 35%를 회원인 소비자에게 차등 지급해줘요. 차등해야죠. 저처럼 아침, 점심, 저녁, 월화수목금금금 우리 신랑 매일 주정 가라는 거 못 가게 하고 사비 쓰라 그러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하고 비가 오려나 오늘 못 가겠다. 애가 좀 아플 것 같아서 못 가겠다. 우리 어머님이랑 오늘 쇼핑 가야 된다고 못 가겠다. 오늘은 골프 라운딩 가야 돼서 못 가겠다. 저녁에 제사가 있다. 내일 제사가 있다. 내일 제사가 있는데 오늘 장 봐야 된다고 못 가겠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지급해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되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되는 만한 일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 이게. 노력한 사람에게 그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인생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시겠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있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랑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 내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니까 어떡하기는 애들 데리고 어머님한테 가야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해도 돼요. 좋은 제품 쓰시면 돼요. 하지만 신랑이 죽으면 어떡할 거야 했는데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 건강 관리도 내가 해줄 거고 우리 애도 내가 키워가고 싶어. 내가 우리 집에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 바통 이어받아서 그 다음 시간을 내가 해줄게. 당신 3년만 고생해. 내가 3년 동안 뭐 만들어 놓을게. 저는 남자로 태어날 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공존하면서 각자의 임무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범을 쓰면서 배우고 알리는 사업이에요. 가장 큰 비즈니스 모멘텀은 집에서 발생합니다. 웃기잖아요. 한 달에 생기범 35만 원 써가지고 20년 동안 모으면 8,2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1+1 하거나 아니면 아무 데 가서나 쓰거나 잘못 샀으면 그냥 반품도 안 해요. 어디 산지 몰라가지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도 뭘 샀는데 반품을 못했어요. 이유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품도 못하고 그렇게 허리를 버리는 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전제품료 다 바꿔도 2천만 원 될까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 생기에 대해서 허접하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이 냉장고, 텔레비전, 식기세척기 팔려고요. 얼마나 큰 공간을 확보해 놓고 얼마나 많은 재고를 갖다 놓고 얼마나 많은 종업원들을 들여서 얼마나 깔끔하게 인사하고 불도 하나에 켜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런데 우리는 저 돈을 벌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엉망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무시하는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전 옷을 같이 입고 나가고 맨날 웃으면서 그래요. 다행히 우리 아파트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게 계단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덜고 옛날에는 옷을 같이 입고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음식 쓰레기도 안 버려요. 왜냐면 누구 버리러 나가다 누구 만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세를 갖추고 왜냐면 저희 스폰서는 그랬거든요. 지금 문 밖을 나와도 저한테 그래서 문 밖을 나와도 리본 달린 옷을 하나 입고 나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스폰서는 리본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왕만한 리본을 달거나 뭐 귀에 달거나 뭐 등에 달거나 머리에 꽂거나 그렇게 해서 좀 꾸미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멘은요 쓴다가 다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1번에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소비자고요. 2번에 쓰는 사람은 전달하고 이렇게 팔고 이런 사람들은요 약간의 수익이 있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하지만 아멘 비즈니스는요 내가 쓰고요 잘 쓰고요 배우고 그 배운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게 컨슈머가 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오늘 숙제 다 했어요. 오늘 이 얘기만 끝내도 아내사하고 다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이 비즈니스로 정말 어떻게 살고 싶어 원영아? 이 소리를 매 순간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뭐 하세요? 저희는 어제 그저께 온 가족 회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 투두리스트 같은 거 전부도 하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집 가정에 대한 얘기, 하나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정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이거 거실은 어지르지 말자, 신발은 정리하자, 아빠가 오거나 밖에서 누가 들어오고 우리 뭐냐면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먼저 나와서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 1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수를 많이 모으면 설거지 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디디디디 하고 들어오면 온 식구가 뛰어나가요. 하고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누가 제일 힘이 셀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힘이 셀 것 같죠. 제가 제일 빨리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점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설거지 같은 거는 면제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가정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면 그게 별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자전거 타고 있을 때 우리 신랑이 왔어? 이러면 우리 신랑이 시무룩해가지고 이렇게 와요. 나한테 자전거 타고 있는데 팔을 다친다 이러면서 와요. 와가지고 한번 허거하고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근데 아침에 싸우고 나갔거나 그 전날 싸웠거나 그러면 허거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돼요. 점수 1점 때문에.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메 사업은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일이에요. 맥도날드는요 소유가 불가능하고 확장도 안 되지만 아메 비즈니스는 누군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어플을 깔아주면서 소유할 수 있게끔 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산을 인정받는 일이에요. 나만 설레니까 저만 설레니까 난 너무 대단하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걸 알아들은 게 너무 신기해요. 하란 말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근사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언뜻 봤을 때 그래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얘네들 초등학교 때 미국 유학 가기 전에요. 저희 큰애가 이러는 거 있으면 제시가 엄마 자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내 사업을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블다이몬드 된다 그래서 더블다이몬드 딱 되는 해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러니까 자기 하고 싶대요. 되게 좋아 보이고 막 그래. 내가 수연아 제시야 아메인 있잖아.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무시할 수도 있고 네가 실컷 열심히 했는데 공중파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너한테 오지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했는 것 같은데 다 없어지기도 하고 실력이 안 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 왕따라서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제시가 눈이 어릴 때 더 컸거든요. 눈을 깜빡하더니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엄마도 해냈잖아요. 엄마도 해냈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 이러고. 근데 제가 되게 뭉클했었어요. 아직도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유학을 떠났어요. 10년을 미국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시간도 하겠다고 한다고 할 때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뭐든지 늦어요.
안 들고 와서 비행기 모텔 내주고요. 쌩 날리고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제대로 완벽하지 않고 뭐 실수도 많고 느리고 이 아이 속도가 있어요. 저의 속도가 아니라 이 아이 속도가.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아메sam을 해보겠다고 딱 화상으로 통화를 딱 하고요. 비행기표를 지가 바꿨어요. 학교 휴학을 내는 거를 할 줄 모를 줄 알았거든요. 맨날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했거든요.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 시간에 빨리 돼서 해놨는데 그 지가 받아서 그걸 안 넣어가지고 또 늦게 그 연체도 누르고 하여튼 생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 휴학 내고 돈 받아 돌려받고 비행기표 바꾸고 이걸 한 번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VNFP가 이런 거구나. 자기가 딱 꽂히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작년 9월달에 SK 간다 할 때 해봐라 이렇게 믿어줘야 되니까 해봐라 못할 거야 막 이러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ENFP가 이런 거구나. ISFJ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랑 완전 다른 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산에 대한 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하나 찍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메이가 개인형 프랜차이즈가 왜 되는지. 다른 일은 개인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매장을 오픈해야 되는 일인데 아메이는 사람 중심으로 확장하고 재고하고 매장 부담이 없고 대신 관계와 신뢰와 영향력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애 공부시키면서 밥도 혼자 먹고 공부도 혼자 하고 혼자 다니고 이런 사람을 키우지 말고요. 옆에 사람을 둘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맞장구 쳐주기도 하고 자기 시간을 좀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시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형 프랜차이즈가 있다라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가 존재해요? 개인형 프랜차이즈는 아메이는요 사업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도 사업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2년 동안 혼자 다녔냐면 사람들한테 사업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사업설명하고 미팅 가자 사업설명하고 미팅 가자 이 소리를요 1년 반 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업설명하고 안녕 빠이빠이 이거였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설명하고 무조건 미팅장 데리고 가려고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거든. 내가 교회 가줄 테니까 넌 미팅장 와줘. 그래서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미팅을 오게 하니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팅장에서.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봤자 경청의 지수는 관계와 반비례한다. 그래서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이 얘기를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한다면서요. 배우자한테. 관계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관계가 조금 먼 사람, 스폰서라든가 관계가 조금 먼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 있던 얘기를 싹 다 정리한 거거든요. 기존 비즈니스 방식은요. 음식점을 차리고 종업원을 직접 고용한다. 막대한 자금으로 택시를 사고 기사를 직접 채용한다. 대형 건물을 빌려서 은행을 차리고 지점과 회원을 확보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숙소를 건축하고 서비스 직원을 운영한다.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막대한 자산이 없으면 조그만 거 만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스템은 이제 비즈니스 방식에서 끝났어요. 이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래서 건물을 사야 되겠다던가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거나 이런 소리 하면요. 집에 가라 그러죠. 20년 전에 물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해요. 행운 한 명 없어도 카카오은행이 선점하는 거 보세요. 택시 한 명 없어도 카카오 택시가 택시회사를 다 유산한 거 보세요. 골프존이 탑도 안 떴는데 그만 골프장을 다 유산한 거 보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커플을 차리라거나 스피드 편집을 차리라거나 명예회사를 차리라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회원권을 연결시켜서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광고와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대요. 아니면 슬픈가? 그쵸? 저는요, 이렇게 아메이는요, 무점포, 무자본 창업을 하고요, 검증된 자산 가치가 있고, 아메이 플랫폼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아메이의 시작과 끝이에요. 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은데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가게를 차려서 전달을 하는데 자기들만 부자가 되잖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은데 나만 부자가 되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 제품을 쓰는 사람도 부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리스도 정말 천국도 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님의 생각인 거죠. 이 제품을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게요. 이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 제품을 쓰는 당신들에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반품하면 돼요. 하지만 반품하기를 너무 아까운 제품들이 많지 않나요? 정말 너무너무 대박인 제품들이 많지 않나요? 어떻게 인바디 점수가 50대 중반에 3점이 그 제품 몇 가지 챙겨먹었다는 이유로 늘 수 있어요. 시간이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대박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신뢰의 선수단과 같이 불만시 무조건 해주는 거, 해주는 거.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는 그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두 쪽으로 먹어줄 때 여러분 건강은 나빠지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딱 펴보세요. 혹시 여기 여러분 핸드폰 중에서 돈이 들어온 핸드폰 어플 있나요? 저는 돈 들어온 어플이 아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매출이 뜨고 있는 거죠. 아마 가장 많은 매출이 뜨는 거는 스폰서님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래? 같이 한번 해볼래? 같이 한번 우리 연결시켜볼까? 내가 잘 가르쳐줄게. 그러려면 그 친구가 나랑 가고 싶을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신뢰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 때 과외를 하러 가도요 5분 일찍 갔다가 5분 늦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5분 늦게 가고 5분 일찍 나오고 막 이러면 그냥 신뢰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플 깔아주는 사람, 어플 까는 사람 뭐 하실래요? 라고 선택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19년 동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미팅 참석 너무 많죠. 그래서 이 4가지 하는 거예요. 미팅 참석하고요, 제품 애용하고요, 감동 전달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 이 4가지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 밤에도 해요. 저희 신랑이 이제 회사 후배들을 후원을 해가 집에 데리고 오거든요. 오는데 저보고 기다려요. 왜냐면 제가 스폰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강연하고 내일 아침에 해야 되고 사업생활 하게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메이가 뭐라 하면 딱 인터넷에 쳐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저는 이 비긴과 이 아메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뷰티라이트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9월에 출시했는데 여기 있죠. 진짜 제대로 알아보세요. 저는 이 얘기만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수는 시대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짝퉁에 나올 정말 좋은 제품들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돈하고 시간과 선택의 자유와 건강과 관계가 다 골고루 다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희 아이 이 작은 애거든요. 수빈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미국에 저는 여행 가면 항상 이렇게 아메 본사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여기 같이 했어요. 앞에 보이세요? 수빈이하고 뒤에 제시 보고 있죠? 애들이 어렸을 때 계속 미팅하고 애들은 문득하게 됐어요.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졸업해서 지 친구들하고 놀러가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놀고 배우러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파트너분들하고 파우더스프리팅 이상 회원님들하고 같이 제주도 여행 가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쏘고 싶고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 모시고 진짜 플로리아델 같은 그 커피숍 있잖아요. 제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 커피숍 리스트에 있었어요. 엄마 모시고 가서 아이랑 늦게 하기. 그래서 커피를 시켰는데 4잔을 시켰는데 30몇만 원 나오는 거죠. 음악 연주시키고 저는 파르페를 처음 와봤을 때 그래서 뭘 시켰더니 그래서 그때 엑세스 그때 미국에서 구해간 거 엑세스 들고 엄마 또 저희 신랑 꿈도 이거든요. 저희 신랑이 알래스카 낚시하는 꿈이어서 제가 알래스카 낚시를 쐈거든요. 그리고 제 꿈도 이뤘어요. 저는 발레를 체코에서 직접 가서 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제 꿈도 이뤘고 저희 아이 꿈도 이뤘어요. 저희 아이를 킥스스쿨 보내고 싶었는데 정말 크리스찬 베이스 학교를 보내서 너무 재밌게 그 지가 원하는 과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싶었고 가족 사진을 매번 찍을 수 있는 관계가 돼서 참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죠.
사진을 쭉 넘기니까 여기 이 중에 아메이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메이 덕분에 다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궁금했었어요. 내 나이 50에 내 배우자와 웃으면서 마주보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 성격이 어떠냐면 두 번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저희 신랑이 전화하면 급한 거야? 아니 끊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실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몇 차 잘못하면 한 달 실험이 날아가거든요. 되게 예민해요. 어떨 때는요 1년 한 실험이 꽉 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정신병이 안 걸릴 때 영화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악에 박혀있는 느낌?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저희 신랑은 약간 진스러웠어요. 토요일 날에 주말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있잖아 엄마가 내가 쭈꾸미가 뭐 먹고 싶대. 그리고 자기가 장을 봐와. 그래서 장을 봐서 다 손질해놔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가서 요리를 해줘야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마음이 열리게 안 재밌는 거예요. 세미나 발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학회를 간다거나 이러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인간답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신랑은 뭐가 좋은? 저희 신랑은요 지금 저를 너무 좋아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부드러워졌대요. 한번 말해서 나이가 드니까 잠깐 귀가 약간 어두워지잖아요. 저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뭐라 얘기해도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제 나이 몰라요. 나이가 이제 좀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 50대 중반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체력도 너무 좋고 80은 내가 제일 잘하고 우리 애들보다 근육량도 많아요. 근육량 27가 28인가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보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관계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있죠. 아멘 비즈니스가 어때요? 누군가한테 말하면 못 알아듣고 막 그래요? 왜냐면 왜 못 알아듣고 힘드냐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시간을 투자받아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시간을 투자받는데 생으로 투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케이크도 구워주고 정성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억, 20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풍경 딱 채워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리가 없어요. 조금 더 의뢰 입장에서 해주셔야 돼요. 가지려고 하는 자가 고개를 숙여야죠.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낸데 이렇게 온전히 옷에 물을 적시지 않고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워도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함께 꼭 잘해서 다 런던 갔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겠는데 갈 수 있어요. 2년하고 한 달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함께 해서 멋진 자세에서 뵐 수 있겠고요. 여러분 모두의 우리 스폰서님을 모실 거거든요. 정말 이분 아니었으면 저희 아이들도 비전 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고의 이유로 저희 스폰서님들을 불러보겠습니다. 김일주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